서울의 인천국제공항은 늘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날 75세의 김할머니는 홀로 서 있었다. 짐 가방 하나와 함께 가족들이 그녀를 버리고 떠난 지 이미 1시간이 지났다. 할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아들인 민준이 그렇게 말하며 차를 타고 사라졌고 며느리와 손주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김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녀 지은이가 그 가족들이 증오하는 그런 아이가 그녀의 유일한 상속인이 될 터였다. 지은이는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가까웠다. 할머니는 지은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들처럼 충격받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라고 말하며 안아주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달랐다. 아버지 민주는 그런 건 병이야. 고쳐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집안 망신이야 라고 탄식했다. 지은이는 대학 시절 민지와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관계를 숨기다 결국 발각되었다. 그 후 가족과의 관계는 파탄났다. 그날 아침 지은이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할머니가 공항에 계신대. 가족들이 버리고 갔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지는 지은이의 연인, 26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둘은 3년째 함께 살고 있었지만 지은이의 가족은 민지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즉시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가 안았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왔구나, 내 새끼.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어떻게 가족이 할머니를 버릴 수 있지? 이유는 명확했다. 할머니가 지은이를 지지한 탓이었다. 최근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는 지은이가 민지와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 너희가 편견에 사로잡힌 거지, 라고 소리쳤고 그로 인해 갈등이 폭발했다. 민주는 할머니가 지은이를 부추기니 이 지경이야, 라고 비난하며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지만 할머니가 거부하자 공항에 버린 것이다. 그냥 해외로 가세요. 우리 없이 사시라고요. 그 잔인한 말이 지은이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한 후 할머니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다. 민지가 차를 가져오자 할머니는 민지야, 고맙다. 너희 둘이 잘 사는 걸 보니 내가 산 보람이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더 힘들어질까 봐.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썼어. 모든 재산, 집, 돈, 다 내 거야. 의 지은이는 충격받았다. 가족 재산은 막대했다. 할머니의 집만 해도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다.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가족들이. 가족. 그놈들이 나를 버린 순간 가족은 끝났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민지와 함께 할머니를 재우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게 정말일까?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지은이가 속삭였다. 민지는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할머니를 지켜. 그게 중요해. 하지만 지은이는 불안했다.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가족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민준이었다. 할머니 어디 계시냐? 너희 집에 갔어. 지은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네, 제가 모시고 있어요. 왜 버리셨어요? 민주는 화를 냈다. 그건 내 탓이야. 할머니가 너 때문에 이상해지셨어. 지은이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소집되었다. 지은이는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적대적이었다. 어머니는 지은아, 내가 할머니를 선동한 거지, 라고 물었고, 오빠는 레즈비언 따위가 집안에 끼면 안 돼, 라고 소리쳤다. 할머니가 나섰다. 너희가 버린 나를 지은이가 데려왔어. 너희는 가족 자격 없어.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민주는 할머니, 유언장 바꾸세요. 지은이한테 주면 안 돼요. 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의 증오를 느꼈다. 그녀의 선택, 민지와의 사랑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지은이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동료들이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된 후 일부는 피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 성공하기 힘들어 상사의 말이었다. 지은이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민지가 기다렸다. 오늘도 힘들었어. 민지의 따뜻한 품이 지은이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은이는 자책했다. 자신의 사랑 때문에 할머니가 고통받는 게 아닌가? 한편 가족들은 반격을 준비했다. 민주는 변호사를 고용해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려 했다. 할머니가 정상적이지 않아. 유언장 무효야. 지은이는 이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결정이 할머니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터였다.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지은이는 더 큰 압박을 느꼈다. 매일 병원에 들러 할머니를 돌보는 한편 회사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민지는 지은이를 도왔다. 나도 같이 갈게. 할머니 좋아하시잖아. 민지의 말에 지은이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원인처럼 느껴졌다. 만약 내가 민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가족이 이렇게 될 일 없었을 텐데 지은이가 중얼거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가족들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오빠가 지은이의 회사로 찾아왔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할머니 유언장 바꾸라고 해. 지은이는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 오빠, 그만해요. 할머니 결정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내가 레즈비언이라 할머니가 미치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이는 그날 퇴근 후 울었다. 한국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가족의 명예가 최우선이었다. 할머니는 병상에서 지은이에게 말했다. 지은아, 후회하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아. 하지만 지은이는 내심 흔들렸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 하지만 민지를 만난 순간 모든 게 변했다.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민지의 말이 지은이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그 변화의 대가는 컸다. 변호사 미팅에서 가족들은 공격적이었다. 민준의 변호사가 할머니의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지은 씨의 영향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지은이의 변호사는 증거가 없어요. 할머니는 명확히 지은이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반박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아, 왜 그래? 가족을 버릴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이는 대답했다. 엄마, 가족이 먼저 나를 버렸어요. 그 말은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이는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 이민지는 웃었다. 난 괜찮아. 너랑 함께라면. 하지만 민지도 압력을 받았다. 그녀의 부모는 그런 여자랑 헤어져.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이를 위해 버텼지만 내심 두려웠다. 만약 지은이가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민지를 괴롭혔다.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자 지은이는 결심했다. 가족과 대면해야 했다. 카페에서 만난 자리,
지은이는 말했다.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 마세요. 내가 돌볼게요. 민주는 화를 냈다. 내가 민지랑 사는 집에서? 웃기지 마. 지은이는 차분히 말했다. 네, 민지랑 함께요. 그게 제 3이에요. 가족들은 충격받았고 어머니는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이는 도덕은 누가 정하나요?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라고 반문했다. 그 대화 후 가족들은 지은이를 고립시키려 했다. 친척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할머니 재산 노려 지은이는 사회적 압력을 느꼈다. 친구들마저 멀어졌다. 너무 놀란거리야. 하지만 민지는 지은이의 곁을 지켰다. 우리가 함께 싸우자. 둘의 관계는 더 강해졌지만 그만큼 상처도 깊어졌다. 할머니가 퇴원한 후 집은 평화로웠다. 할머니, 지은이, 민지 셋이 함께 사는 나날. 하지만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쳤다. 민준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의 지은이는 변호사와 상의했다. 승산 있어요. 하지만 증언이 필요해요.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터였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 마주쳤다. 부모가 지은이랑 헤어지면 용서할게라고 말했다.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아빠,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는 실망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희생이 컸다. 지은이는 밤마다 고민했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은이는 싸움을 선택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지은이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법정에서 가족들은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공격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세뇌 때문에 유언장을 썼어요. 민준의 증언이었다. 지은이는 반대 증언을 했다. 할머니는 제 선택을 존중하셨어요. 가족들이 버린 건 당신들이에요. 판사는 증거를 요구했다. 할머니가 직접 증언대에 섰다. 내가 선택한 거야? 지은이가 내 유일한 가족이야. 그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소송은 길어졌다. 지은이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야 했고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민지는 지은이를 간호했다. 쉬어, 내가 할게. 민지의 헌신에 지은이는 감동했다. 하지만 내심 민지에게 미안했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민지는 막았다. 우리 가족이잖아. 둘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 깊어졌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뉴스에 지은이의 이야기가 나왔다. 레즈비언 손녀가 할머니 재산 노려 익명 제보였다. 지은이는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았다. 비도덕적, 가족 파괴자, 댓글들이 쏟아졌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들은 조심해, 직장 잃을 수 있어 라고 조언했다. 지은이는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했다.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고통받게 해서. 지은이는 할머니 탓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 죄책감이 보였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도 사회의 압력을 겪었다. 내 시대엔 더 힘들었어. 너희가 자유로워지길 바래. 그 말이 지은이를 울렸다. 민지는 자신의 내적 갈등과 싸웠다. 지은이를 위해 포기한 게 많아. 부모와의 단절, 친구들의 시선. 하지만 지은이의 미소가 모든 걸 보상했다. 사랑은 희생이야. 민지는 결심했다. 지은이와 함께라면. 소송 중간 가족들이 화해를 제안했다. 유언장 나누자. 너도 가족이잖아. 지은이는 거부했다. 화해. 할머니 버린 후에 그 선택으로 가족과의 다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할 거야. 지은이는 단이에요. 제 3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법정 밖에서 반격이 왔다. 오빠가 민지의 직장에 찾아가 내 여자친구가 문제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이게 현실이야, 민지가 울었다. 지은이는 분노했다. 가족이 왜 이렇게 잔인해? 그녀는 복수를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말렸다. 증오에 사로잡히지 마.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소송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의사의 말이었다. 지은이는 자책했다. 내 사랑이 할머니를 아프게 해. 민지는 그만해. 우리는 오라해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 사회의 비난. 마침내 판결 날이 왔다. 판사는 유언장 유효라고 선언했다. 가족들은 패배했다. 민주는 이게 끝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이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이 승리가 가져온 상처가 너무 컸다. 판결 후 지은이는 할머니와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평화로워질까? 하지만 문 앞에 기자들이 기다렸다. 레즈비언 커플의 승리, 헤드라인이었다. 지은이는 공공의 시선에 노출되었다. 사회의 논란이 시작되었다. 승리 후 지은이의 삶은 변했다.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돈은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압력을 주었다. 가족들은 항소했다. 이건 불공평해. 민준의 외침이었다. 지은이는 다시 법정으로 끌려갔다. 왜 포기하지 않아? 민지가 물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뜻이니까 이라고 대답했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LGBT 단체들이 지은이를 지지했다. 용감한 선택, 하지만 보수 단체들은 비난했다. 가족 파괴, 지은이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온라인에서 그녀의 삶이 해부되었다. 레즈비언이 재산 차지, 루머가 퍼졌다. 민지는 직장을 잃었다. 회사 이미지가 상사의 말이었다. 민지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어려웠다. 경력이 있지만 배경이 문제야. 지은이는 미안했다. 나 때문에, 민지는 둘이 때문에 라고 고쳤다. 둘은 더 가까워졌지만 피로가 쌓였다. 할머니는 약해졌다. 지은아,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어. 지은이는 잔이에요. 할머니 덕에 강해졌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민지 잘 챙겨. 그 애가 내 힘. 그 말에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항소 심리에서 가족들은 새 증거를 제시했다. 할머니의 옛 편지. 지은이를 반대했어요. 하지만 가짜였다. 지은이의 변호사가 밝혀냈다. 위조, 판사는 가족을 꾸짖었다. 이런 행위는 범죄야. 이민주는 창피를 당했다. 지은이는 가족과 마지막 대면을 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어머니가 울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무너졌어. 지은이는 엄마, 사랑 때문에요.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혜 못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지은이는 포기했다. 그럼 고드바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왔지만 지은이를 피했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모든 게 지은이의 것이 되었다. 지은이는 슬픔에 빠졌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지가 안아주었다. 상속 후 지은이는 재산을 LGBT 지원단체에 기부했다. 할머니의 뜻대로 그 선택은 논란을 일으켰다. 자기 재산 왜 기부해? 하지만 지은이는 돈보다 자유가 중요해라고 말했다. 민지와 지은이는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로 이사했다. 여기선 자유로워.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이는 밤마다 가족을 생각했다. 정말 옳았을까?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지은이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용기의 이야기. 하지만 지은이는 보지 않았다. 내 삶이야. 제주 새 삶은 평화로웠다. 지은이와 민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의 손님들은 그들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행복해 보이네. 그런 말들이 지은이를 웃게 했다.
하지만 가끔 서울에서 온 소식이 그녀를 흔들었다. 가족들이 여전히 비난했다. 지은이가 모든 걸 훔쳤어. 민지는 지은이의 내적 갈등을 알았다. 아직도 괴로워.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버린 게 후회돼. 민지는 그들이 먼저 버렸잖아 으라고 위로했다. 둘은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를 생각하자 민지의 말이 지은이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오빠가 편지를 보냈다. 화해하자. 재산 나누자. 지은이는 거부했다. 이미 늦었어. 그 선택으로 마지막 연결이 끊어졌다. 지은이는 자유를 얻었지만 고독을 느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이의 이야기가 LGBT 권리 운동에 불을 지폈다. 가족 내 차별 금지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이는 익명으로 지원했다. 할머니의 유산. 민지는 임신을 준비했다. 입양하자. 지은이는 동의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그 결정은 새 희망이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따랐다. 사회가 받아줄까? 지은이는 책을 썼다. 버림받은 사랑.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간 후 반응은 엇갈렸다. 용감해 vs 비도덕적. 지은이는 논란을 받아들였다. 이게 현실이야. 마지막으로 지은이는 할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 제 선택 옳았나요? 바람이 답했다. 이 사랑이 가족을 파괴한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사회를 바꾸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까?